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원주DB vs 서울 SK.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양팀 에이스 빅맨과 외곽 득점원들의 싸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이드와 외곽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팀이 누구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원주DB는 에삼 무스타파를 앞세운 골밑 공략과 이선 알바노의 페네트레이션, 그리고 김포베의 활동량으로 인사이드 엔드 외곽을 모두 압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에삼 무스타파를 활용한 인사이드 공략 패턴은 초반부터 서울 SK 수비를 안쪽으로 조이게 만들고 그 순간 알바노가 하프코트 상단에서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당긴 뒤 외곽으로 빼주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반복될 것이다. 인사이드에서 먼저 이득을 본 뒤 외곽에서 마무리하는 이 흐름이 한번 정착되면 원주DB가 공격 리듬을 주도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반면에 서울 SK는 자밀 원희의 포스트업과 롤인을 중심으로 득점을 쌓아야 하는데 원희에게 수비가 쏠리는 타이밍마다 주변 자원들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스페이싱을 만들어주느냐가 변수다. 김낙현과 알빈 톨렌티노의 외곽 지원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 공격이 원희 1옵션에 과도하게 걸리며 예측 가능한 패턴에 묶일 수 있다. 그래서 이선 알바노를 활용한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를 서울 SK 수비진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알바노가 한번 라인 브레이크를 성공시키면 원희와 다른 빅맨이 헬프를 나가야 하고 그 순간 에산 무스타파가 림 바로 앞에서 완전히 오픈된 롤 찬스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서울 SK는 골밑 실점을 줄이기 위해 인사이드를 우선 봉쇄해야 하고 그 대가로 외곽에서 오픈 3점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또한 특정 에이스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패턴 플레이는 한번 성공했을 때 팀 전체에 이대로 가면 된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이선 알바노가 초반부터 페네트레이션과 킥아웃으로 흐름을 열어주면 원주DB는 자신들의 패턴대로만 경기를 끌고 가면 된다는 명확한 그림을 갖고 플레이할 수 있다. 서울 SK는 물론 원희와 톨렌티노가 동시에 터졌을 때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지만 오늘 매치업에서는 인사이드 수비에서 체력 소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원주DB가 계속해서 무스타파와 김보배를 앞세워 골밑을 두드리면 서울 SK 빅맨들은 수비에서 체력을 많이 쓰게 되고 그 여파가 공격 집중력 저하와 외곽 슛 성공률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 싸움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이득을 보느냐, 그리고 알바노의 페네트레이션을 서울 SK가 어느 정도까지 봉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다.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원주DB가 인사이드와 외곽을 동시에 지배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경기 전체의 템포와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원주DB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원주DB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삼성화재 vs 현대캐피탈. 이 경기는 외국인 거포 아이를 앞세운 삼성화재의 폭발력과 전후위 라인 밸런스를 갖춘 현대캐피탈의 시스템 완성도가 맞붙는 승부다. 삼성화재는 초반에 아이에게 볼 배분을 집중시키며 라이트 오픈과 백어택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김우진의 중앙 속공이 초반부터 살기 시작하면 상대 블로킹이 잠시나마 가운데를 의식하게 되면서 아이에게 가는 사이드 쪽 매치업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김준우가 블로킹과 수비에서 폭을 넓혀준다면 1, 2세트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다시 공격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패턴이 단조로워질 위험이 크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허수봉, 레이바, 바야르 사이 안으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 편대를 앞세워 초반부터 강한 서브로 삼성화재 리시브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전위와 후위의 라인 밸런스가 탄탄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로테이션에서든 공격 옵션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레오나르도 레이바가 후위에서 공격에 가담할 때 세터가 중앙을 과감하게 열어 수비 간격을 벌리는 전술이 자주 쓰이는데 이때 상대 블록은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 자체를 놓치기 쉽다. 그 흐름 속에서 허수봉의 사이드 강타와 레이바의 파이프 공격이 교차로 터지면 삼성화재 블로킹은 타이밍을 잡지 못한 채 한 발씩 늦게 쫓아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세트가 길어질수록 최민호가 이끄는 중앙 블로킹 라인이 삼성화재의 주 득점 루트인 I 쪽을 집중적으로 봉쇄하며 상대 공격 코스를 점점 좁혀 나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서브 타깃팅과 리시브 안정성, 그리고 레이바 후위 로테이션에서 세터가 중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대캐피탈이 세트 흐름 전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삼성화재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한국도로공사 vs 흥국생명.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 세게 때리느냐의 승부가 아니라 긴 랠리에서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한국도로공사는 타나차와 모마를 앞세운 강력한 라이트 화력에 더해 강소희가 레프트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12단 연결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구조다. 디그 이후 세터가 끝까지 공을 살려내며 사이드와 중앙을 번갈아 섞어 쓰는 하이로우 콤비네이션이 잘 맞아떨어지면 상대는 한 랠리 안에서도 여러 번 수비 위치를 재조정해야 해 체력 부담이 커진다. 반면 흥국생명은 레베카의 결정력과 김다은의 외곽 득점이 터질 때는 누구를 상대로도 세트를 가져갈 수 있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전개 템포가 뚝 끊기며 하이볼 위주의 단선적인 백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세트 초반에는 흥국생명이 강서부와 빠른 전개로 한두 번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도 랠리가 길어지고 교체 카드가 소진되는 세트 중후반에는 한국도로공사의 끈질긴 디그와 수비 커버에 막혀 득점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로공사는 홈 경기장에서 긴 랠리에 익숙한 흐름을 유지하며 서브 타깃을 김다은 레베카 쪽으로 집중해 흥국생명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 세터의 볼 배분은 중앙과 시간차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라이트 레프트로만 밀어붙이는 패턴에 묶일 위험이 크다. 또 세트 후반 듀스 구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디그 이후 3단 공격 전개가 살아나면서 한 랠리 안에서 2번, 3번씩 공격 기회를 다시 가져오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이 레베카의 서브러시로 흐름을 크게 한번 뒤집을 여지는 있지만 긴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찬스가 여러 번 반복되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수비 조직력이 만만치 않다. 결국 이 경기의 승부는 긴 랠리에서의 집중력 유지와 디그 이후 재전개 능력이 달려있고 이 부분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더 안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한국도로공사 승 강추 언더오버 5번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